요지언도는 3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귀중한 반도를 위해서 생명의 근원, 여신의 어머니인 서왕모가 수많은 신선과 모강을 초대하여 연애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저 반도를 먹으면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경매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안복을 누렸습니다. 꼭 이 연애 안에 제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드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이아트 옥션에서 10년 이상을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런 귀한 작품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억 원 낙찰입니다. 2020년 작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고미술 시장이 좀 어땠는지 한번 평가 좀 해주십시오. 2020년을 딱 집어서 물어보시니까 그 전과 비교를 해야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관들의 약진, 기관들의 약진, 그 도약. 그것도 고미술 시장의 침체로 여겨져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참 기록적인 해였어요.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도 그런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경매에서 팔려나간 미술품 중에 랭크 1위를 저희 요지언도가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요지언도가 20억 원에 낙찰됐는데 예년 같으면 뭐 30억짜리 김한기 이런 게 1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축하한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상이 됐는데 뭐가 축하하냐. 아니 당연히 그게 더 비싸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렇지만 내심 너무 좋았죠. 2020년도에 경매시장의 특징 그러면 고미술이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처음으로 1위를 한 거예요. 낙찰가 기준으로. 총량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낙찰가 1위 요지언도. 최근 한 십수년 사이가 이제 고미술이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사실은 뭐 서양 미술이랑 그리고 완전 뭐 역전 상태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고미술이 저평가돼서 싼 게 아니고요. 싸다 보니까 돈을 많이 안 내놓으니까 좋은 고미술이 출품이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130억 원에 팔려나간 김한기 작품, 홍콩에서. 그건 김한기 작품 중에 1등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130억이 비쌉니까?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고려 청자 중에 1등 하는 거, 예를 들면 호암박물관에 있는 청자 진사 그게 130억만 갈까요?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좋은 게 안 나오고 허접한 것만 나와요. 요지언도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요지언도가 좋은 게 나오니까 비싼 값을 받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이제 이렇다는 레코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쏟아져 나와요. 대표님 작년에 뭐 1월 오봉도라든가 요지언도 뭐 그리고 고려 나전 칠기합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환수 문화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환수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걸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획이 계속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나 지금 공개된 작품을 위주로 학술적인 영양분을 계속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박물관이 할 일은. 그래서 같은 작품이지만 새로운 측면이 발견될 수 있어요, 학술적으로. 같은 십장생도라도, 같은 항아리라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어부예요. 뭘 자꾸 낚아와야 돼요. 낚아와야 돼요. 낚아와서 공개를 해주는 일까지. 그래서
민간에서는 저희들이 자꾸 낚아오고 우리 같은 직업이 국내에 자꾸 돌던 걸 자꾸 잡아오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손님 콜렉터시니까 아시죠? 새로운 걸 추구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거를 자꾸 낚아오면 쫙 이렇게 어물전에 물고기를 놓듯이 쫙 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 가치의 높음과 낮음을 따져주고 나중에 결국 가서는 미술사학이나 평론 쪽에서 이 가치를 더 보강해주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작품들을 특히나 작년은 이제 많이 환수를 해 오셨잖아요. 환수해 오는 과정에서 뭐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그냥 저는 이메일 정도만 할 줄 아는 컴맹인데 네. 요지연도를 팔았던 그 9월 경매를 마이아트 옥션이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렸어요. 모든 위탁자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못 오시니까 저희가 작은 비용을 들이면 유튜브 방송이 실시간 돼요. 라이브로. 그거를 했더니 심심해서 미국에서 그걸 쳐다보고 계시던 일본 분이 표피도라고 이번에 12월에 그것도 랭킹 10등에 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었죠. 어떻게 우리 이메일 주소 찾고 해갖고 제 번호를 알았는지 카톡 연결해서 영어로 너 이번에 20억에 판 병풍 축하한다. 뭐 난 누구다. 근데 내가 한 10억 정도 되는 좋은 미술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보내라. 근데 보내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우리가 매일 보고 즐겼던 도록의 표지 그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감정 필요 없다. 빨리 보내라. 그래서 10억이었던 것을 이제 7억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은 있었는데 그 유튜브 방송 하나 때문에 환수된 거예요, 작품이. 네. 그런 일단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그 매체의 힘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고민술만 주구장창 하다가. 앞으로 좋은 작품들 좀 많이 환수해 주시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컬렉터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박물관을 위해서 그 낚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낚시하고 싶은 그런 있어요. 작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100% 확신이 없어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고려불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려불화보다도 수량적으로 적은 게 고려나전이에요. 고려나전 이번에 나온 거는 그냥 함이라 그러고요. 불사경을 집어넣는 거를 경전함이라고 해요. 경전함은 좀 크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비밀스러운 사찰에 고려나전 경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 원장님 같은 컬렉터들은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변상도라는 그림이 포함된 고려 사경이 한 권이 나와도 굉장히 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 권이 12권이 다 풀세트로 있는 것이 중박이나 호림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국보지요. 그러면 변상도가 소실되지 않고 포함된 사경의 전체 세트. 근데 그 사경을 집어넣었던 고려 경전함.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경전함은 경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경전함에는 경이 없죠. 그리고 또 지금 남아있는 사경은 함이 없죠. 근데 일본의 무사찰에 완벽히 다 거쳐진 것이 있어요. 고려나전 경전함에 풀세트 경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제가 다 열어보고 싶어요. 함을 열어보고 싶고 사경도 열어보고 싶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비화라도 뭐 법에 걸릴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12, 3세기의 고려 경함을 조금 수리하기 위해서 동경 국립박물관의 비밀 수장고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는데 수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귀하다는 17세기 나전을 부셔서 예. 그걸 가지고 고려나전을 수리했어요. 고려나전의 귀함이 반증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부속품을 빼서 여기다 꼈다는, 한두 개를 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상태도 좋고 고려 사경의 전체 사경이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 놓은 유물이 그냥 보관된 예예요. 그거는 반드시 꼭 제 손으로 열어보고 싶어요. 먼발치에서만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장품이 있다면은 아, 두 번 제일 좋아하는 소장품은요. 네. 마음 아프게 제 손에서 없고요. 네. 두 번째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네. 그 겸재 선생이 이제 제작한 네. 작품 화첩이 있어요. 좀 슬픈 거예요. 뭐냐면 그 겸재 선생이 그 인왕산에 사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인왕산에 사시면서 여러 그 문인들을 사이에서 최고의 화가로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 중에는 그 청풍계, 이게 다 인왕산 아닙니까? 예. 그 청풍계 주인 김상원 말고 네. 그 옆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집을 그려준 그림도 삼승 조망도 그래갖고 삼승정을 그려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춘재는 겸재보다 많이 어리신 분인데, 네. 이춘재의 어린 아들이 네. 10대 때부터 네. 겸재 선생을 찾아가서 내가 그림, 내가 지은 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사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나 봐요. 네. 그 이춘재 아들 이름이 이창좌라는 친구인데, 이창좌의 호가 수서. 근데 그 이창좌가 너무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어요. 원장님 아시죠? 그 인왕제색도가 자기의 가장 친한 벗 사천이병현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게 너무 떠나갈 친구가 이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비 온 다음에 이렇게 젖어 있는 인왕산을 그린 게 인왕제색도인데, 이 제가 지금 갖고 있다는 그 화첩의 이름은 수서가장이에요. 수서가장. 수서라는 건 아까 이창자의 호고, 집에 보관한다 그래서 가장이에요. 근데 이창자라는 친구가 20대에 그렇게 아깝게 젊은 인재가 죽었어요. 병이 걸려서. 그랬더니 그 이창자의 동생 이창급이가 형을 아끼고 형을 좋아했던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가요. 선생님, 우리 형에 대해서 한마디 써주시죠. 추모사를 쫙 쓰고, 또 선생님 써주시죠 하다가 결국은 수십 명의 추모시를 다 받아가지고 책을 엮기 바로 직전에 겸재를 찾아가요. 선생님께서도 좀 한 말씀 써주시죠. 근데 겸재가 그림을 안 그렸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집에서 책을 읽는 모습, 응? 육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서 육어라는 제목의 이창좌, 죽은 이창좌가 집에서 책 읽는 모습, 한 폭. 아까 두 권으로 엮는다 그랬잖아요. 한 폭은 수서가 한행, 한가로이 논인다. 그래갖고 인왕산을 걷는 모습 하고 겸재가 수서 한행 해갖고 그림을 그려. 그랬더니 그걸 받은 동생이, 죽은 이창자의 동생 이창급이가 그 연유를 다 썼어요. 겸재 선생한테 했더니 이걸 그려서 내가 이렇게 책을 엮었다. 그러면서 죽은 이창자의 아이들한테 이걸 줬나 봐요. 이 수서가장을 잃어버리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이걸 만드는 삼촌, 그리고 죽은 아버지한테 큰 불효다라고까지 딱 써놨어요. 그거 두 첩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아끼는 보물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부피는 딱 요만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유교 사상으로서도 참 나오기 힘든 작품이에요. 조선시대 80 할아버지가, 79세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그 친구 아들 어린 아이 죽은 데다가 추모화를 본 적 있어요? 추모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남겨. 난 인왕제색도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아낍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손을 타서 액자로 된 게 아니고 그 첩이 그대로 있어요. 참 재밌죠? 우리는 재밌죠? 그분들은 슬펐을 텐데. 이제 2021년이 됐잖아요. 네. 올해 그 이제 경매는 또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럼요. 예. 올해 그 뭐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뭐 그 생각하시는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물질량으로는 좀 적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좀 적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김없이 돌아서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어야 되고 200억을 넘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올해 수익에 대한 목표고 저의 목표는 이제 한 6년 정도 후에 제가 한 50살 정도에는 마이아트 옥션은 더 이상은 공산구 대표나 공창호 회장님이 이거 출품해 저거 내 이거 누구한테 팔어가 아니라 많은 애호가와 많은 위탁자와 우리 직원들이 정신없이 진짜 가짜 노름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좋은 작품 선택하기에 바빠야 돼요. 요지언도가 2틀이 나오면 그럴 수 없지만 2틀이 나오면 저는 한 틀씩 낼 거예요. 그게 작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작품을 내가 최고로 키워줄 수 있을 역량인데 2점을 같이 함으로써 무슨 공산품 파는 것처럼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올해의 주인공, 이번 옥션의 주인공은 한 아이템이어야 돼요. 우리 전 패밀리, 전 직원이 한 작품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자주 좋은 게 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틀리지 않고 장점이 있다면 빠짐없이 부각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그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또 우리 문화의 최고 강태공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꿈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공 공산구 감사합니다.